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4단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생장과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학습 목표는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와 세포 분열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염색체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생물의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식물의 생장과 동물의 생장을 구분지었을 때 식물 생장의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식물 생장은 일생 동안 생장을 하겠죠. 여기서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란다는 얘기죠. 또한 식물은 생장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학습을 했겠지만 식물은 생장점에서 길이 생장,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을 하는 것으로서 생장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물은 계절에 따라서 생장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느리고 봄이 돼서 여름으로 가고 가을로 갈 경우에는 생장 속도가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생장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우리 몸 전체에서 자랍니다. 머리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할 때 다른 부위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장 속도와 시기는 몸의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체가 동시에 자란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생장을 상대 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의 생장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생장 속도가 빠르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생장이 중지하게 되는데 이 생장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S자 모양의 곡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생물은 식물과 달리 일정한 크기까만 생장하고 그 이상은 생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변태와 탈피를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변태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와 어미가 됐을 때의 모양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하고, 탈피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벗는 것을 말하겠죠. 예를 들면 개구리, 곤충, 갑각류 같은 걸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변태와 탈피를 하는 동물들은 계단식 생장 곡선을 그리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동물과 식물의 생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세포 분열의 종류에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둘 수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생장이라고 말하고,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물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경우에는 감수분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공부하겠지만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포 분열은 왜 할까요? 그렇죠. 외부의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포가 외부와 물질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호흡에 의해서 받아들인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세포 내외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한 개의 세포가 커지는 것보다는 나누어졌을 경우에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의 크기와 크기에 따라서 표면적과 부피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1cm, 가로 세로 1cm, 2cm, 4cm 이렇게 봤을 때 표면적과 부피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부피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1cm일 경우에는 부피에서 표면적이 더 크고, 그 다음 4cm로 갔을 때는 부피에서 표면적이 더 작다. 우리가 부피와 표면적의 비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세포의 크기는 작아질지 모르지만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포 분열의 결과에 의해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 세포의 개수가 증가해서 생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손실된 부분의 세포와 조직이 새로 형성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은 세포 분열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을 때에 그 자체가 생식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과 같은 의미로 보면 것으로서 자기의 종족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에 시기별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기라고 하는 시기에 아세트산카민이라는 물질을 떨어뜨렸을 때 핵 속에 잘 염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염색체 수와 모양을 보게 되면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염색체 수가 같고 같은 종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고 하면 염색체가 같다고 말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벼와 토마토는 염색체의 개수가 24개 있지만 종류가 다르죠. 또한 염색체 개수가 많다고 해서 더 고등한 생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개는 78개입니다. 염색체 개수가 개가 훨씬 많지만 개가 사람보다 더 고등한 동물이라고 하진 않지요. 자, 이런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림은 우리 남자의 염색체입니다. 남자의 염색체를 보게 되면 남자의 염색체는 요 아랫부분에 X라고 하는 염색체가 Y라는 염색체가 있는데 요 X와 Y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X라고 하는 염색체는 난자에서 온 것이고 Y라고 하는 염색체는 정자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세포 분열 과정을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XY가 XX로 바뀌게 되면 여자가 되겠죠. 여자. 이럴 때 요 X 한 개는 남자에서 온 것이고 X 한 개는 정자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자는 X라는 염색체와 Y라는 염색체를 각각 갖고 있는 두 종류의 정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에 염색체에 따라서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것은 일반 염색체로서 22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 XX 또는 XY하고 봤을 때에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무엇이라 할까요? 지금 각 번호별로 보게 되면 염색체가 두 개씩 있는데 그 두 개씩 보면 모양이나 크기가 거의 같은 것으로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그림에 염색체가 하나가 있죠.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는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다고 했을 때에 이 두 개의 염색체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동 염색체가 복제를 하게 되면, 복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복사기에다가 종이를 넣고 복사를 하면은 원본하고 똑같은 것이 나오겠죠. 그와 같은 과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면은 염색체가 자기하고 똑같은 모양의 가닥을 두 가닥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두 가닥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이랬을 때 요 각각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염색 분체라고 얘기합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졌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요 염색체 한 개가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하고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나눠진 건 아니고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반쪽짜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염색체의 개수는 요 안에 동원체의 개수로 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염색체를 보면은 우리 눈에는 염색체가 두 개 가닥으로 있기 때문에 염색체가 두 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요 안에 있는 동원체라는 걸 보니까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염색체 개수가 한 개구나, 한 개인데 복제가 돼서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두 개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복제가 된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왼쪽에 요 상동 염색체 쌍이나 요 오른쪽에 복제가 된 다음에 상동 염색체 쌍이나 염색체 개수는 동원체의 개수로서 두 개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동 염색체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염색체를 구분하게 되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형체의 쌍을 말하는 것이고